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이론, 날카로운 역사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입니다.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봄을 목전에 둔 2월입니다. 이 세계는 지금 미나리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미나리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죠? 예. 아직 개봉은 안 했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중요한 대사 몇 개가 공개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 미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한테 이렇게 말하죠. 미나리는 잡초처럼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미나리를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김치에도 넣어 먹고 찌개도 넣어 먹고 아플 땐 약도 되고 미나리는 원더풀이란다.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미나리 is 원더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어디서든 잘 자라는 작물이잖아요, 미나리가. 이 예. 미나리의 질긴 생명력을 또 한인 가정의 끈끈한 가족애와 또 강인한 적응력에 비유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한류를 처음으로 본격화시킨 드라마가 대장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음식 만드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기생충도 짜파구리가 인기를 끌었고요. 근데 이번엔 아예 채소 이름이 제목입니다. 한국인은 먹는 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뭐든 잘 먹습니다. 이어령 선생이 이런 면을 훌륭하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우선 새해가 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죠. 네. 근데 동양권에서도 나이를 두고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거의 한국밖에 없다고 그래요. 한국인은 마음도 먹고 돈도 먹고 욕도 먹고 챔피언도 먹습니다. 그리고 네. 겁먹고 애 먹는다 이렇게 말하죠. 또 소통이 잘 되면 말이 먹힌다. 또 안 되면 안 먹힌다. 이렇게 말하고요. 경제 면에서는 경비가 얼마 먹었다. 또 얼마 먹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먹방의 나라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네. 그렇죠. 요즘 트롯 열풍이잖아요. 그렇죠. 네, 노래도 먹습니다. 얼마 전에 트롯 가수 진혜성이 트롯은 멋이 아니라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뭔가 확 와닿잖아요. 네. 노래를 맛있게 부른다는 표현을 이해하는 민족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 분들도 상통하는 의미의 표현을 썼습니다. 판소리를 놓고 동편제는 경상도 사람이 먹고 서편제는 전라도 사람이 먹는다. 인기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군요. 이 가수는 노래를 맛있게 부르고 관객은 귀로 또 맛있게 먹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민과 관련해서 음식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초 미국 이민자들은 원주민들한테 옥수수 재배법을 배워서 살아남았고요. 네. 그리고 이탈리아 이민자들은 음식 때문에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 이민자들과 관련해서도 음식 에피소드가 많죠. 그리고 이제 한국인의 강함을 드러내는데 음식 문화만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이민이 있었지만 러시아 이민사에서 그런 면이 뚜렷하게 부각됩니다. 잠깐 설명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러시아로 넘어가서 정착한 역사는 명확하게 남아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하면 1863년부터입니다. 네. 근데 조금 상상을 못하면요. 이전에는 사냥꾼, 약적군 등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동을 했겠죠. 1869년에 조선의 홍수에 이어서 기근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경흥 전체가 두만강을 건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러시아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 한 1850명이 갔습니다. 그 가운데 최재형 선생의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 최재형 선생은 독립운동가이고 안중근 의사를 적극 도우신 것으로도 유명하죠. 네, 이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정말 많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네. 저는 러시아 지역의 독립운동가의 탄생을 예고한 역사적 기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금이 함경북도를 공격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수의 조선인들을 끌고 자기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30여 집이 한 곳에 모여 살았다고 하는데요. 후금 사람들 어차피 포로들이니까 노예로 부리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시도하다가 그때 후금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네. 호랑이나 표범은 길들일 수 있지만 조선인은 길들일 수 없다. 이야, 정말 포로 신세인데도 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네, 우리 조상님들 정말 미나리처럼 원더풀이네요. 네. 네. 조선인들이 러시아의 모내기를 보호했거든요. 정말 훌륭한 지혜를 전달한 거죠. 네. 우리 조상들은 땅 힘을 돋우면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런 농법을 썼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에 비해서 생산량이 대폭 늘었습니다. 현지인들보다 땅을 더 잘 다룬 것이죠. 그런 모습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은 이래 말했습니다. 조선인들은 풀 한 포기만 있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거군요. 어디든 훌륭하게 이렇게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렸단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영화 미나리 속에 묘사된 미나리의 모습과 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예. 오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질 곳은 러시아 사할린입니다. 이 사할린에 정착한 조선인들은 영화에서 묘사된 미나리가 형상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 잡초처럼 뿌리를 내리고 훌륭하게 살아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사할린이라고 하면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이 강제로 이제 끌려갔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좀 설명하면 1930년대 말부터 일제 군국주의가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휩쓸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즈음이었죠. 한반도 전역에서 심지어 영호나 말할 것도 없고 제주도에서까지 이 징집한 조선인들을 사할린 탄광 그리고 군소공장에 집어넣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1945년에 일본의 사할린 점령기가 끝난 뒤에도 고향으로 못 돌아왔거든요. 네. 데려갈 때는 악착같이 모아서 끌고 갔다가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냥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1946년에 소련하고 미국이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추방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만 데려갔습니다. 조선인들에 관해서는 조선이 일본에서 독립했으니까 일본인이 아니다 하면서 데려올 때는 알뜰하게 데려놓고 이제 남을 나라 해버린 거죠. 얼마 안 있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이후에는 냉전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분들이 철저하게 방치됐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일 텐데 함부로 뿌려진 그 미나리 씨앗 같은 그런 신세가 돼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정말 미나리처럼 살았습니다. 이 소련 영토로 이제 복구되면서 러시아인들이 또 사할린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사할린이 러시아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 식량이 부족해서 굶는 일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조선인들은 뭐든 잘 먹었습니다. 이를테면 새우, 소라, 굴, 성게, 미역, 김, 다시마가 모두 식량이었습니다. 당연히 식량이죠. 네. 근데 소련 사람들은 어땠냐면 명태를 잡으면 고양이 사료를 주고요. 문어는 못 먹는데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사리와 미역이 먹는 음식이라는 생각은 죽어도 못했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선 사람도 이상을 먹는다 이렇게 막 혐오를 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배고프니까 러시아인들도 결국 조선인들이 먹는 풀과 해조류, 어류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선인들의 식습관을 배운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영화 미나리 속에 등장하는 미나리에 대한 대사가 더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시대도 또 정착지도 다 다르지만 그곳에 잘 뿌리를 내리게 한 어떤 정서적인 원동력은 다르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더불어서 강대국 사이에서 미나리처럼 싱싱하게 또 잘 자라는 그런 번성하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연상되기도 해서 애틋하면서도 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재밌는 역사 얘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평행이론 한국일보의 김광원 기자였습니다.